의심 많은 송기자 성문재입니다. 마사 건물주서자 최진권입니다. 네, 40대 건물주되기 32편. 오늘도 역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내가 취득가액과 이제 양도할 때의 그 차액을 맞습니다. 두고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걸 또 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럼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은 세금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실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양도 차익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산 가격과 내가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뭐 조절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네. 그 현행법상 그 1가구 1주택은 9억까지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 사실 양도세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는데 1가구 1주택 지금 비과세 요건이 파리 대책 이후로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만약에 2주택이 3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매도를 접근하냐에 따라서 세율이 확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세금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데 얘 양도 차익이 막 5억이다. 그리고 한 채 더 있는데 여기 양도 차익이 1억이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팔아야겠어요? 양도 차익 1억짜리를 팔죠. 그렇죠. 적은 거 먼저를 팔아야지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래야 양도세는 적게 내고 그다음에 바로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서도 이제 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혼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혼인 전에 1주택이었어요. 근데 혼인하면은 세대당 2주택이 돼버린 거잖아요. 너무 부러운 얘기네요, 일단.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자라는 자체가 너무 부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5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매도하면은 비과세 적용을 해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5억짜리를 먼저 팔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비과세 적용이 되면. 다만 둘 다 샀는데 거주를 못한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2년만 보유하면. 그래도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받고 5년 이내에 어떤 걸 먼저 팔아도 비과세니까 그거는 순서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으시죠, 이런 걸 알아야 내가 괜히 아까 1억짜리 먼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또 혼인 말고 다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상속받은 주택도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상속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적용이 되는 거고 또 뭐 해외로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또 세대 합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가 될 때도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옛날 집이 먼저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비과세 채운 그 조건을 채운 주택을 3년 이내만 매도를 하셔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따져보고 이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양도세가 또 뜨거운 감자인 것이 이제 4월부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에 한해서 그게 시행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양도세도 물론 중요한데 투기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주택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그 경우 수를 따져봤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게 유리하세요. 양도세가 만약에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경우는 어때요? 법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팔면 양도세는 안 내는 거고 양도세라는 건 이제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좀 저는 정부에서 안 했으면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계속 칼럼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칼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이번 기회에 영상 편지 한번 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오히려 물건이 더 잠겨서. 그렇죠. 이 매물이 없다는 게 이게 또 파는 사람들이 이제 뭐 비싸게 부르면 못 사든지 아니면 그 돈을 주고 사든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불만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 아마 그 자녀들한테 증여 많이 할 거예요.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아까 무슨 얘기했죠? 오늘 주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이제 국토부 관계자분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분들이 아마 크게 느끼시고 앞으로의 정책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그렇게 그 정책을 만들 때 좀 실무자들을 영입을 좀 해서 실제로 좀 뭐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랑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정책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아니면 시민 참여를 좀 더 많이 해서 왜냐면 사실은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최신군을 불러달라.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오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저는 네, 진짜로?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지만. 에이, 부를 것 같은데. 부르지도 않지만.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양도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를 또 뭐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등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보유하실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도 감면이 대상이 되시고 또 기존 주택도 비과세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실 만하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오피스텔도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오피스텔 또 투자의 달인 아니십니까 또? 달인은 아니고 왜 오늘 왜 시죠? 네, 이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분양 받을 때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도 할 수 있지만 일반 임대사업자도 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요? 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게 되면 부가세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주택임대사업자로는 안 돼요, 그게?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이 돼요. 취득세.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취득세 감면과 부가세 감면을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에 선택. 하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하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이 이제 상가다 보니까 취득세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4.6%. 세네요. 세율이 높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 환급 받는 거랑 취득세 그 감면 받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 금액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게 대신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는 감면되지만 4년 동안은 못 팔아요. 최소. 물론 8년짜리도 있고. 그렇죠. 4년은 못 파는 거고 임대료도 5% 이상 못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근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방금 지금 그 제한이 그럼 일반 임대사업자는 그 제한을 안 받아요? 없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팔 수 있는데 다만 그 10년 이내 팔게 되면 그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을 그건 또 돌려내야 되는구나. 다시 토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게 10년이 건물분이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될 거 아닙니까? 부가세도 건물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8년 있다 팔았다 하면은 이게 뭐 한 70~80%는 이제 감면이 돼서 나머지 부분만 부가세 환급 받은 거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내가 8년째 팔았다. 그러면 1,000만 원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 200만 원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는 걸로. 그걸 인정해 주는군요, 감가상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전입신고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업무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택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간주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실제 쓰는 분들이 수요가 많은 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셔도 되는데 사무실 용도로 쓰는 분들보다는 일반 주택으로 쓰신 분들이 오피스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월세 받기 훨씬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면밀히 또 지역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돼요. 평수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유리한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오피스텔 사면은 이제 가끔 뭐 댓글에 뭐 건강보험료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 가입자분이 하시면은 상관없어요.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는 뭐 건강보험료 어차피 직장 가입자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당신이 이제 직장 가입자시면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 직장 가입 보험으로 다 되니까 올라가는 거 없다. 그렇죠. 법에 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왜 직장 가입자한테만 더 혜택을 받는 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역 가입자는 오피스텔 또 월세 받으면은 약간 건강보험이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직장 가입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영상 편지 한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40대 건물주택이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면서 중요한 점들을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